네, 안녕하세요. 마스터켄입니다. 오늘은 바베큐 통삼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지난번 영상에서 사용하고 남은 실내 삼겹살의 가장 맛있는 갈비 쪽 부분입니다. 고기를 자를 때는 항상 날을 잘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고기는 야채 같은 재료와 질감이 달라서 날이 서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잘 안 썰립니다. 고기에 칼을 대기 전에 키친타월로 표면에 물기를 잘 닦아줍니다. 이제 통삼겹을 자를 두께를 어느 정도 대중을 잡았습니다. 통삼겹을 구울 거기 때문에 오돌뼈는 미리 분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돌뼈는 김치찌개 넣고 끓이면 국물을 진짜 맛있게 만들어줘요. 오돌뼈 부위를 잘게 잘라서 1시간 이상 끓이면 뼈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버릴 게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해 놓고 찌개용으로 쓰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는 3등분을 해주겠습니다. 두께는 7에서 8cm, 더 두꺼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께에 따라 최종적으로 먹을 때 슬라이스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입 크기를 예상해서 자르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개를 동시에 구울 때 두께가 차이가 나면 익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크기는 동일하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이제 표면을 다시 한번 닦아주고 칼집을 넣습니다. 칼집을 넣는 것은 양념을 더 깊게 배게 하고 오븐에서 구워질 때 삼겹살의 기름이 흘러나와서 안쪽 살을 튀기게 해서 고소한 맛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집을 내면 속까지 열전달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단축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칼집을 너무 깊게 넣으면은 고기가 너덜너덜해지니까 적당하게 넣어야 돼요. 지금 이 고기는 바깥쪽 지방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0.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통삼겹의 사면을 전부 다 넣어주는데 바깥쪽 지방 쪽에 칼집을 잘 넣어줘야 됩니다. 칼집은 사선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칼날이 무디면 좀 잘 안 들어가는데 잘 안 될 때는 고기를 냉동실에서 한 20분 정도 넣어놨다가 꺼내서 하면은 고기가 다시 단단해져서 훨씬 칼집이 잘 됩니다. 고깃집에서는 이걸 냉을 받친다고 합니다. 칼집을 너무 촘촘히 해도 고기가 깨끗해 보이지 않으니까 적당한 간격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바베큐를 위한 양념은 코스트코 그릴 시즈닝을 사용하겠습니다. 스테이크나 바베큐 시즈닝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평소에 독일 시즈닝을 많이 쓰는 편인데 조금 우리 한국 입맛에는 미국 쪽 시즈닝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코스트코가 한국 사람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걸 선택해서 팔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레이 시즈닝은 기본적으로 염장을 위해서 소금과 후추가 들어가고 거기에 캐러웨이, 파슬리, 타임, 천연 허브가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MSG나 방부제 같은 화학 조미료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사서 쓰는 게 낫습니다. 맛을 좀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 기본 베이스에다가 본인의 맛을 추가적으로 넣으면 됩니다. 바베큐 시즈닝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소금, 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많이 바르면은 어디는 짜고 어디는 싱거워져 버리니까 균일하게 될 때까지 문질러 줍니다. 서양식으로 바베큐를 할 거면 파프리카 시즈닝이 좋습니다. 파프리카 시즈닝을 잘 쓰면 나름대로 느끼함도 잡아줍니다. 생긴 거는 고운 고춧가루와 비슷한데 파프리카를 뿌리면 색깔이 좀 더 진해지고 오리지널 바베큐 같은 느낌을 줘서 저는 파프리카를 좀 쓰는 편입니다. 이거는 고춧가루처럼 구울 때 금방 타기 쉽기 때문에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적당하게 뿌려줍니다. 네, 색깔이 아주 이쁘게 물들었죠. 보시면 칼집을 넣은 부분도 양념이 묻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 칼집 사이로 양념을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븐에서 로스팅이 되면서 윗부분의 기름이 양념하고 같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울 수도 있겠지만 고기가 숙성되면서 양념들이 고기 속으로 들어갈 시간을 주면 바베큐가 더 맛있어집니다. 허브향도 고기에 배이면서 잡내도 줄어들고요.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숙성해야 됩니다.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하루 전에 고기를 재워두고 그 다음날에 사용하는 걸 겁니다. 이렇게 소금으로 염장을 해두면 고기의 신선도도 유지가 돼요. 자, 이제 숙성된 고기를 구울 차례입니다. 삼겹살이 구워지면서 기름들이 흘러나오고 이제 밑으로 계속 빠져야 되므로 이렇게 팬이 위쪽에 망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모양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고기가 가열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근육이 당기는 것처럼 수축되면서 뒤틀리기 때문에 통삼겹을 잘 펴서 놓아줍니다. 야외에서는 바베큐 그릴로 조리하시면 더 맛이 좋겠죠? 실내에서는 오븐을 사용해서 구우면 됩니다. 온도 조절이 빨리 할 수 있고 또 열을 골고루 전달하는 기능이 있는 컨벡션 오븐을 쓰면은 더 간편하고 시간도 짧게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븐을 예열을 한 다음에 고기를 넣으면 좋은데 오븐이 성능에 따라서 고기 양이 적으면은 딱히 예열을 안 해도 됩니다. 세팅은 200도에서 한 10분 잡고 140도 정도로 가서 40분 정도를 합니다. 이렇게 온도를 세팅한 이유는 겉면을 굽는데 고온에서 10분, 고기 속까지 익히는데 45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역으로 저온에서 굽기 시작해서 고온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가능을 합니다. 오븐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면에 유리로 들여다보이는 오븐을 사용해서 고기의 구워지는 진행 과정을 한번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팅을 200도에 10분 해놔도 오븐과 고기의 상태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 수도
또 적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번 고기를 구우면서 상태를 체크해서 시간을 줄이거나 온도를 높이거나 하면서 구워야 결과물이 좋게 나오죠. 이제 오늘 고기 굽는 동안 한 50분 정도 걸리니까 같이 먹을 국물 떡볶이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고기가 익었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고기가 가장 늦게 익을 것 같은 가장 두꺼운 고기의 중간 정도를 찍어보면 그게 중심 온도, 즉 심부 온도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온도를 72도 정도까지 익히고 먹으면 안전합니다. 고기가 속까지 다 익는 기준이 75도예요. 이제 다 익었으니까 고기를 빼고 레스팅을 한 5분 정도 해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주고, 바베큐의 겉부분에 검은 것들이 고기에 탄 게 아니라 천연 허브들이 구워진 것입니다. 식물성 재료들은 아무래도 좀 고기보다 열에 더 약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천연 향료를 많이 발라서 오븐에 굽는다면은 온도를 좀 너무 지나치게 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컨벡션 오븐은 열풍을 순환시키는 구조라서 고기의 끄트머리 부분들이 좀 열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끄트머리 부분 중에 과도하게 검은 것들은 좀 잘라내면 좋습니다. 이제 아주 베스트는 아닌데 좀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표면에 이제 김이 나고 있는데 이게 레스팅을 좀 시켜줘야 돼요. 자, 이게 삼겹살을 생토막 굽는데 나온 기름들이에요. 보통 1시간 정도 저렇게 구우면은 생고기에서 한 25%에 35% 정도 수분과 기름이 빠져나갑니다. 고기를 굽기 전하고 후를 비교하면은 고기가 상당히 줄어든 걸 또 볼 수가 있죠. 이만큼 감량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레스팅이 끝났다면 한입 크기로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바깥쪽에 양념은 코팅되어 있고 안쪽에 삼겹살이 하얀 속살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수육하고도 모양이 닮았는데 이쪽은 삶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고기 본연의 맛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 정도를 팬에 굽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실 통삼겹은 이 두꺼운 고기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양념이 좀 안 돼 있을 거고, 바깥쪽에서처럼 고온에서 구워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하얀 단면 안쪽에 간을 해서 살짝 굽는다면 한층 맛이 더 좋아집니다. 이 하얀 단면을 노릇하게 구우면서 맛있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고기 자체는 다 익힌 상태고 바깥쪽은 충분히 구워져 있으니까 생고기를 구울 때처럼 너무 센 불로 하면 좀 타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조절을 잘 하시고 하얀 부분 쪽에 소금하고 후추 간을 한 번 더 입혀줍니다. 이게 염지가 되어 있고 간이 되어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좀 아주 조금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짜요. 단면을 굽지 않은 고기도 충분히 맛있어요. 담백하고 겉을 구워놓은 보쌈 같은 맛입니다. 지방이 좀 있기 때문에 보쌈처럼 쌈을 싸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번을 더 구운 고기는 왠지 살짝 베이컨처럼 돼가죠. 초벌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생삼겹을 구울 때처럼 이제 색깔을 과도하게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아까 초벌할 때 기름이 좀 그렇게 많이 흘러나왔는데 슬라이스해서 구워보니까 그래도 또 많은 기름이 나왔어요. 이게 다시 굽지 않은 고기에는 좀 들어가 있는 기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름들로 다시 한번 튀겨지면서 맛과 향이 더 좋아집니다. 삼겹살에 구운 김치라던가 보쌈용 김치 같은 걸 같이 먹어도 되는데 우리는 나름 바베큐를 만들었으니까 오이 피클을 같이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베큐 소스 아니면 스테이크 소스도 좋습니다. 같이 세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질 허브를 살짝 올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 바베큐 삼겹살 완성했습니다. 오븐에 구운 삼겹살과 팬에 다시 한번 구운 삼겹살입니다. 플레이팅은 피클 하나로 간단하게 했는데 보쌈이나 로스구이처럼 한국식 쌈을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한 개는 바베큐 삼겹살, 기름기가 있는 거고, 이제 좀 매콤한 떡볶이하고 이제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을 같이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바베큐 삼겹살을 만들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구워보고 먹어보고 또 뭐를 같이 먹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 연구하다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구워보시고 또 맛있게 먹으면 건강도 좋아지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